네, 여러분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듭니다만, 오늘 낮에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계속해서 탄핵 겁박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한 4시쯤에요, 우리 한덕수 총리님에 대한 선고일이 나왔습니다. 네, 24일 오전 10시로 나왔고요. 지금 이러면 저쪽에서 밟으려고 했던 스텝이 다 무너졌어요. 굳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시켜서 여론을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당연히 저쪽에서도 할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라이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날 한덕수 총리가 나오고,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로 보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인용이 나온다면요, 그냥 이거는 뭐 헌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저 생각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리한 탄핵이었고,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론도 90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더 뭐가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늦게 나온 것 자체가 의아한 겁니다. 아무튼 간에 한덕수 총리님에 대한 선고가 24일 날 10시에 나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추가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고기일 통지는 이번 주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선고기일 통지가 나오고,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24일 날 한덕수 총리가 각하나 기각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22, 26일에 나오니까 28일 날쯤에 해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5일 날이나 26일쯤에 선고일 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예상이 모든 언론사에서 거의 다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4월 초로 넘어가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로 볼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네, 매우 합리적이고, 어느새 벌써 87일이나 됐어요. 한덕수 총리님이 이제 대행이 되시고, 대행마저 탄핵이 된 지가 87일이 됐습니다. 변론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선고기일은 이번 주에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50석으로 탄핵시켰단 말이죠.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200석이 맞는데 150석으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미룬 이유가,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그 정계성과 조한창에 대한 지위도 그 부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허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쪽에서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딜레마가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떤 판결문을 가지고 내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 그 낮에 계속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어제는 뭐 비공개 의총하고 긴급회의하고 뭐 이런 걸 한다더니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낮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재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도부에 맡긴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지도부가 탄핵을 소추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뭐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원래 하기로 해놓고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 지도부에 속하는 박찬대라는 사람이 나와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개시하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 뭐 탄핵 사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게 헌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탄핵을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또 이게 딜레마입니다. 뭐, 계속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탄핵을 뭐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된다면, 저들도 무리하게 막 그렇게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24일 날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서, 이제 돌아오신다면, 바로 그날부터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덕수 총리를 과연 압박할까?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그거는 또 여러분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우리 최상목 대행은요, 일단 뭐, 낮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탄핵안을 발의만 하기만 하면 그냥 자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네, 여러분,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굉장히 헷갈려서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셨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하신 거 보고 이제 확실히 우리 편이라는 거 여러분 알았습니다. 네. 탄핵안을 발의하면 자진 사퇴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시간을 더 끌겠다 이거예요. 한덕수 총리 돌아올 때까지 내 시간을 더 끌겠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데 이게 왜 그런 말이냐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권한 대행이죠. 그런데 이 직함을 가진 사람이 사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누가 수리합니까? 이건 탄핵이 아니라 자진 사퇴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기업에서 이제 명예퇴직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표를 수리하고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임명하냐 이거죠. 이게 진짜 말장난처럼 이러한 세상을 만든 거 책임져야 됩니다, 저쪽.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면 이건 되든 안 되든 이거 나라에 지금 전체적인 걸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걸로 지금 위헌 정당 해상 청구해야 돼요. 4월 18일 날 문영배랑 이미선 나가면 새로운 사람 2명 앉혀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고 권한 대행도 그렇고 그 대행이 사표를 내면 이걸 수리를 하지 못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국가의 수반 행정부가 지금 완전히 공석 이제 그냥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이 정도면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는 운영을 할 사람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책임지고 갈 사람이 없다. 뭐 이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든 나중에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진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해산 청구 이거 큰 사유로 자리 잡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최상목 대행뿐만 아니라 뭐 지귀현 판사도 탄핵한다 그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탄핵 남발이라는 말이 그냥 딱 맞는 거예요.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자진 사퇴가 가능하냐 이건 또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뭐 사실 사직서를 냈는데도 수리가 안 되면 그냥 근무 상태에서 탄핵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받을 사람이 뭐 사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여론전으로 봤을 때도 저쪽에서 저런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탄핵에 대한 여론 역풍도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도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운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뭐 탄핵을 하든 자진 사퇴를 하시든 뭐 운명을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150석으로 하겠죠. 또 한덕수 대행과 마찬가지로 150석으로 할 텐데 그런 상황이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송고기일을 24일 10시로 지정해 버리면서 지금 저쪽에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14일에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해라 계속 그랬죠. 근데 안 했죠, 헌재에서. 결국 이번 주로 넘어갔고 이번 주도 선고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 다음 주에 넘어가는 것도 이미 마지노선이 넘어버렸고 그리고 최상목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탄핵하려고 다 엄플까지 해놓고 이미 욕까지 다 먹은 상황인데 거기서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고 해버리니까 얘네들은 지금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가 좀 기뻐할 그 상황이 오는 날도 있네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선고가 당연히 결정은 난 거 아니고 선고 기일 통지고요. 뭐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인용될 확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적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 측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월 16일 기사입니다. 이게 미국 국무장관이 최상목 대행을 신뢰한다라는 내용으로 트럼프 2기 출범하고 한국에 대해서 첫 공식 표명을 한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우리 최상목 대행은 며칠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사람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낮에부터 해가지고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건 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거는 뭐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그 반대하겠다라는 것과 저쪽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저쪽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저쪽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 지금 해온 행태들을 보면 여러분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게 저쪽이에요. 여러분 저쪽
저 민주당 저 세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벌금을 때려 맞더라도 434억에 갚을 돈이 있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저쪽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저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방심할 때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구속 취소가 되었고 정말 기뻤어요. 그날 정말 기뻤고 많은 유튜브와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좀 승기가 넘어오고 조중동마저 이렇게 좀 스탠스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저희가 목격하고 지금까지 또 지내오고 있는데 또 24일 날 한덕수 총리나 기각이 각하가 나오면 더 그렇겠죠. 더 기쁠 겁니다. 저도 역시 기쁠 겁니다. 저도 역시 기쁠 거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쁠 테지만 여러분 구속 취소로 우리가 판을 바꾼 것처럼요. 여러분 만약 26일 날 이재명이가 만약 무죄가 나온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판사들을 믿을 수는 없는 거는 사실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판사들을 믿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구속 취소로 판을 뒤집은 것처럼 저쪽에서 26일 날 이재명 2심 무죄로 판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또 오늘 오전에 계란 사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계란 투척이 있었고 물론 누가 던졌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맨날 헌재 앞에 갔는데 뭐 삶은 계란은 먹은 적은 있어도 거기서 날계란을 뭐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걸 본 적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헌재 앞에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그 옆에 아니라 이제 맞은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수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또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신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거 계란 살에 맞은 사람들 반응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뭐 존경해서 가져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고요. 그냥 반응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맞자마자 백혜련이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계란을 맞자마자 아주 저 사람 잡아라, 뭐 고발하겠다. 이제 아주 전담 조사팀까지 꾸려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저 사람 그냥 뭐 하지 마라, 잡지 마라, 처벌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먼저 나서가지고 고발하겠다. 그리고 맞자마자 아주 전담 조사팀까지 꾸려지고 헌재 앞에 우리가 매일 지키던 맞은편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계란을 맞으신 백혜련 의원님은요 얼른 저기 돈 봉투 의혹이나 좀 해명을 하세요. 출석 좀 하시고요. 지금 계란 맞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은 아시죠?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돌아오셨는데 이거 좀 파헤치신다고 하셨는데 응원합니다. 이거 얼른 까야 합니다. 그쵸? 네, 아무튼간 이제는 이제 그렇게 탄핵이나 자진 사퇴로 최상목 대행도 만약에 저는 이제는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탄핵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 건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됐다고 봤을 때 그 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본인도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한테도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건데 일단은 여러분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력은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대구 출생이시고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그 교육 정책들 굵직한 교육 정책들을 좀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이랑도 친하고 약간 저쪽이랑도 친분이 있고 조금 유한 이미지고 약간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이 사람이 교육부를 좀 맡았을 때 좀 학생이었단 말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 시기 때. 그래서 자사고 설립이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나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및 평가 공개 이런 것들의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교육 정책은 그냥 이 사람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자라는 그런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주장을 수락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도종환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정계에 투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평가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시를 삭제해라 이렇게 권고한 바도 있었으나
당시에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그 권고를 철회한 적도 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2022년에 이 사람을 임명을 해서 교육부 장관이 된 거고, 뭐 엇갈립니다. 이 사람은 뭐 지난달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계엄 결단을 했을 때 국무회의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드러났었고, 왜 참석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연락을 아예 받지를 못했대요.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무슨 이유에서 연락을 주지 않으셨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 그리고 또 1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지율 오르기 전에 굉장히 낮았을 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주호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튿날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하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님이 계엄 선포된 직후에 이후에 올린 SNS 글이랑은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더 알아볼 것도 있습니다만, 뭐 한국개발연구원에 몸담았었던 그런 사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 팩트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좀 일이 진행되면 정말 이게 좀 파헤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텝이 꼬였거든요. 저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선고가 24일 날 오전 10시에 나올 것으로 이제 선고 기일이 완전히 확정이 났기 때문에 저쪽에서 굳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면서까지 여론 역풍을 맞을 그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알고 이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헌재 앞이나 이런 곳에서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고도 있고, 아무튼간에 뭐 여러분 저희 쪽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나온 거는 호재입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여러분 지금 민노총에서도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미확정하면 27일부터 하루 단위로 총파업하겠다. 이따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선고일 통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겁박했었던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땐 우리 측 편에서 좀 서서 보는 게 아니라 좀 공중에 떠서 양쪽을 좀 동시에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서로 불안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러나 더 불안한 건 저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지금 애초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급해 보이고 불안해 보인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야 될 거는 방심하지 말고 헌재 앞에 저도 매일 나가고 있는데,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건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헌재 앞에 맞은편을 못 지나가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데, 퇴근하고 나서는 어차피 사람이 많다, 제가 봐도 사람 많아요. 사람 많은데 오히려 오전이나 새벽이나 이런 때가 좀 적은 것 같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나가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 말고 나가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 이제 26일 날 이재명 2심 선고 나오고, 그 전에 24일 날 한덕수 총리 선고 나오고 하면 선고일이 다음 주 중반쯤에 이제 결정이 나서 이제 28일 금요일로 나올 수도 있고요. 28일 금요일로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거기서 더 넘어간다 하면 이제 4월로 넘어가는 건데, 네,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떤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28일을 좀 이제는 한덕수 총리 건도 나왔기 때문에 28일을 좀 강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선고 자체는 뭐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가능성이 있는데요. 진짜 그 문영배랑 이미선이 사퇴한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각에서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네,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확률이 많진 않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정도로만 딱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저쪽에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 만들고 채널 유지하면서 라이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